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요청해 주셨던 바로 그 종목, 네이버. 드디어 오늘 깊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잠자는 공룡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렸던 네이버가 과연 AI와 코인이라는 이 두 개의 강력한 날개를 달고 40만 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을지 오늘 그 가능성을 샅샅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주가가 24만 원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밤잠 설치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바닥일까? 아니면 혹시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들 말이죠. 오늘 제 분석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답에 대한 실마리를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네이버를 완전히 해부해 볼 겁니다. 먼저 지금 네이버가 어떤 상태인지 그 가치를 한번 진단해 보고요. 그리고 주가를 깨울 두 개의 강력한 성장 동력, AI와 핀테크를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할 순 없겠죠? 리스크 요인들도 꼼꼼히 점검하고 마지막엔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챕터, 네이버, 잠자는 공룡인가? 부터 시작하죠. 솔직히 최근 몇 년간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속을 태웠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 경험상 이런 소외된 주가 흐름 속에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그 기회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2021년 고점과 비교하면 현재 주가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시장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런 구간이 현명한 투자자들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바닥을 딱 찍고 다시 급상승하기 직전의 그 짜릿한 순간, 바로 그 지점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다른 건 몰라도 P/E 비율 이거 하나는 꼭 보셔야 합니다. 16.2배. 앞으로 네이버가 보여줄 AI와 핀테크 성장성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낮은 수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글의 P/E가 25배 정도 되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뭐 반값 세일 중인 거나 마찬가지죠. PB 비율도 1.33배밖에 안 돼요. 이건 뭐랄까 가격표가 잘못 붙은 명품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런 저평가 매력을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저기 보세요. 골드만삭스, 노무라 증권, 정말 깐깐하기로 유명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기존의 중립 의견을 버리고 매수로 등급을 확 올리고 있어요. 그들이 뭘 봤을까요? 바로 네이버의 AI가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신호를 포착한 겁니다. 월가의 똑똑한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라는 잠자는 공룡을 깨울 첫 번째 강력한 트리거, 바로 행동하는 A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생성형 AI 시대를 넘어서 AI가 우리의 똑똑한 비서처럼 직접 행동까지 해주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막 진입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AI에게는 우리가 제주도 맛집 좀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이었다면 이 에이전틱 AI는요. 아, 이 사람이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구나 하는 그 목표 자체를 이해해요. 그래서 비행기표 예매부터 렌트카 예약, 심지어 맛집 웨이팅까지 알아서 다 실행해 주는 거죠. 생각만 하던 걸 현실로 만들어주는 진짜 개인 비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네이버의 에이전트 N이 이 기술을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주말에 4인 가족 강릉 펜션 좀 예약해줘라고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네이버 지도, 예약, 결제 시스템을 싹 다 연결해서 최적의 펜션을 찾아주고 결제까지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검색의 진화를 넘어서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뒤흔드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라이벌인 카카오와 비교해보면 네이버의 전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카카오는 카톡 대화처럼 좀 더 관계지향적인 AI에 집중하는 반면에 네이버는 쇼핑이나 예약처럼 아주 명확한 목표를 달성해주는 AI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자,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전략이 더 빠르고 더 직접적으로 돈이 될까요? 당연히 실제 구매로 바로 연결되는 네이버의 목적 지향형 AI겠죠. 그리고 네이버는 이 전략에 그냥 말 그대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1조 원,
이게 2026년부터 AI 인프라에 쏟아부을 돈입니다. 특히 놀라운 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 GPU를 무려 6만 개나 확보했다는 건데요. 이건 삼성전자나 SK보다도 훨씬 공격적인 행보예요. 네이버가 이번 AI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제 두 번째 트리거로 넘어가 보죠. 이건 AI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가졌을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 바로 네이버 파이낸셜과 국내 1위 코인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죠. 두나무의 합병입니다. 이건 그냥 두 회사가 합친다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메가딜입니다. 합병법인의 예상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0조 원입니다. 이건 태어나자마자 핀테크 업계의 공룡이 되는 거예요. 국내 1위 간편결제 서비스와 1위 가상자산 거래소가 만난다. 상상만 해도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들의 최종 목표, 그 그림은 아주 명확합니다. 1단계로 공정위 합병 승인을 받고 2단계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네이버 쇼핑 결제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겠다는 거죠. 이 계획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네이버 주가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장밋빛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 화려한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 즉 리스크 요인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 투자자라면 이 타임라인,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2026년 5월에 있을 주주총회와 6월 합병 예정일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이 시기를 전후해서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니 해도 작년 말에 터진 업비트 해킹 사건입니다. 44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도난당하면서 업비트의 보안과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버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금융당국의 합병 심사가 훨씬 더 까다로워질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합병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리스크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문제인데요.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걸 막는 금산분리 원칙이 합병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거시경제입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 네이버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와 커머스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엄청난 기회와 만만치 않은 리스크, 즉 황소와 곰의 팽팽한 논쟁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증권가의 전망을 보면 이 차트처럼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저기 왼쪽,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20만 원 초반을, 오른쪽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무려 43만 원까지 보고 있죠. 평균 목표가는 약 32만 8천 원이니까 현재 주가보다 35% 정도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이 넓은 범위 자체가 네이버가 가진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황소 시나리오는 두나무 합병이 성공하고 에이전트 N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꿈의 40만 원을 돌파하는 그림이고요. 반대로 곰 시나리오는 합병이 무산되고 AI 투자 비용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주가가 다시 20만 원 초반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제 20년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큰 변곡점에 있는 종목은요, 한 번에 모든 걸 걸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변동성을 이용해서 분할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단기적인 해킹 사건이나 규제 같은 노이즈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보다는 네이버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와 AI 기술력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 에이전트 N 출시와 5월 주주총회, 이 두 시점을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로 삼고 시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와 핀테크를 통한 네이버의 이 거대한 대전환, 과연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